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방정식을 좀 진행할 건데, 방정식을 진행할 겁니다. 자, 방정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갖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서 방정식을 만들 때는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로그에 비해서는. 그래서 얘는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위치를 맞춰주던지 아니면 지수를 맞춰가지고 위치를 바꾸던지 그건 니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위치를 같게 하던지 지수를 같게 하던지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꼴 자체가 반복되면 치환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알겠죠?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라 이건 내가 보여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지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밑 자체가 x라는 미지수가 있는 상태. 그럴 때는 이 녀석이 가분수일 때하고 진분수일 때로 나눠줄 필요 없구나. 얘랑 얘랑 똑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수함수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가 있습니다. 같다라고 만들기 위한 특수한 형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수가 0일 때야. 지수가 0이면 밑이 달라도 똑같아요. 그런 거 특수한 경우로 생각을 하자고. 니네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수가 똑같습니다. 방정식을 세워서 x를 구하든 k를 구하든 m을 구하든 할 거란 말이야. 그건 일반적인 상황. 근데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다 똑같이 1이기 때문에 같을 수 있다. 알겠죠? 이거 특수한 상황으로 알아두시고, 특수한 상황은 또 있어. 그게 뭐냐면 밑이야. 밑이 몇일 때냐면 1일 때야. 알겠지? 밑이 1이면 지수가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1억이든 1000이든 달라도 다 1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쉽죠? 바로 그냥 암산해서 때려도 됩니다. 이거 3이죠. 얘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역수까지 좀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4. 얘 3번만 하면 되고, 얘는 2번만 하면 되고, 얘 3번만 하면, 아니 2번이죠. 아니구나. 역수하고 2번이겠지? 그치? 글씨 한번 볼게요. 자, 밑이 다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3개가. 그 일반적인 사고력을 갖고 하면은, 뭐 지수가 같게 하면 되겠죠? 지수가 똑같다. 넘긴다. 3x는 3이다. x는 2이다. 근데 특수한 경우도 나중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 알겠지? 자, 한쪽을 0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3.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나중에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가끔씩 이게 둘 다 동시에 0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런 것들을 특수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얘랑 똑같다 해주시고, 알겠죠? 그럼 넘기면 3은 3x니까 x는 몇이다? 1이다 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근데 어차피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 0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특수한 경우 들어간다. 알겠죠? 똑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95번은 2차처럼 보이지만 아무 상관없다. 얘 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게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냥. 끝! 됐죠? 너무 간단하죠? 아, 똑같아요. 끝! 됐죠? 미치고 팔자 뛰겠다 진짜. 자, 2의 거듭제곱에서 128 되는 거는 64의 2배이기 때문에 64는 몇 제곱이냐? 6제곱이지 맞지? 그럼 7제곱이면 되겠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수가 7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x는 몇입니까? 5가 정답이 되겠다. 끝났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5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5의 제곱이라서 2가 분배가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5의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분배하니까 그럼 이제 같다 하시면 되겠죠? 오, 값이 좀 더럽네요. 얘는.
2분의 3이 정답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자세히 보게 되면 얘는 2의 4제곱이라 8x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8x다. 그럼 2가 9x다. 그럼 x는 9분의 2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4번도 2의 거듭제곱으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2의, 자, 2분의 1이 분배입니다. 2분의 1이 분배입니다. 2분의 1이 분배입니다. 됐죠? 자, 똑같다 할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일단 난 분수가 별로 안 좋아서 2를 곱할게요.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자, 넘기면 1, 3x니까 x는 3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도 3의 거듭제곱 만들겠습니다. 3의 마이너스 2가 분배, 마이너스 2가 분배, 마이너스 2가 분배. 자, 그 다음에 이 80이라고 루트 3인데요. 3의 4제곱에다가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럼 3의 2분의 9제곱 정도 되겠죠? 얘랑 똑같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를 곱할게요. 분수 꼴도 보기 싫어서 2를 곱합니다. 넘깁니다. 그럼 17이죠? 그럼 4번에 17이 x값 정답이 되겠다. 알겠죠?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거듭제곱 2분배 2분배 같다. 자, 2의 세제곱 3분배 3분배 됐죠? 그럼 갖다 하세요. 이렇게 25가 x값 정답은 2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방정식 푸는 건데요. 자, 치환 안 합니다. 저는요. 여기는 치환하는 걸로 보이지만 솔직히 치환할 필요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니네 x자공일 쓰는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여기서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왜? 2의 x제곱이 2가 되게 하는 거, 2의 x제곱이 뭐가 되게 하는 거? 1이 되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x값보다 1, x값보다 0. 그럼 정답 2개 나오잖아. 이걸 못하면 치환하고 앉아있네. 자, 보겠습니다. 아, 똑같은 짓이네. 자, 2의 거듭제곱 만들게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이 2x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다. 그럼 x자 뭘 쓰세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아니면 3. 제한될 거 없습니다. 왜? 지선수는 x가 뭐가 돼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그 정답은 2개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의 2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요. 3의 마이너스 2가 분배, 3의 마이너스 2가 분배, 마이너스 2가 분배! 그럼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고, 넘겨주게 되면은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16은 0이다. 됐죠? 자, 2로 약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일 거고 4, 2 딱 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랑 4가 정답이 되겠다. 마찬가지죠? 자,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맞춰요. 근데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잖아, 왼쪽은. 그래서 나는 얘를 역수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게 그거긴 한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라는 지수와 마이너스 달고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랑 똑같다. 알겠죠? 넘겨요. 에이, 뭐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볼게요. 얘도 치환인데 굳이 치환할 필요 없습니다. 얘 개수가 4예요. 자, 얘는 이거 제곱이 4니까 9, 4, 36 정도 나가게 되겠지. 얘는 32로 적어주시고. 일단 4하고 36, 32는 4로 약분됩니다. 샵, 샵, 샵. 0이라서 괜찮아요. 4하고 36. x자가 이렇게 바로 돼요. 됐죠? 그러면은 2의 x제곱 자체가 1이거나 8이거나 그러면 0 x값 3 정답은 0, 3이 됐지? 자, 보통은 다 치환할 텐데 치환하지 마세요. 이거 1번 볼게요. 3의 x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27은 0이다. 그러면 9, 3, 27 정도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려면 9에다 마이너스. 그러면 3의 x 자체가 9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인데 일단은 마삼이 될 수는 없죠. 이건 될 수가 없죠. 지수함수는. 그러면 x는 2밖에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이거 먼저 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저거 먼저 빼는 게 좋습니다. 자, 4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4의 x제곱은 2의 x의 제곱이라고 해주시고, 얘도 이제 이 지수가 2라는 거 빼줘야 돼요. 자, 4로 나가게 되겠죠? 5가 있어서 2 정도 됩니다. 자, 약분 될 것 같아요. 4로 약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2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에다가 플러스 4는 0이니까 4, 1 땅이니까, 자, 2의 x제곱이 4가 되거나 1이 되는 케이스. 그럼 뭐겠어? 2 아니면 0이겠죠. 그러면 0하고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3번도 똑같습니다. 자, 3번도 보시면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x제곱 때문에 3의 x제곱 밑에 깔립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뭐 편하게 3의 x를 전부 다 곱하게 되면 제곱이 되고 마구가 되겠고, 그다음 8 곱하기 3의 x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넘기겠죠?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일 거고, 1, 9 이렇게 하니까, 자,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9가 되게 만드는 건 있겠죠?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3분의 1로 갑니다. 자, 3분의 1의 x의 제곱하고 플러스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텐데, 4, 32 마이너스니까, 자, 일단은 마이너스 4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역수해 주시면 되겠죠. 자, 15번 열나 중요하다. 겁나 중요하다. 자, 얘를 일단은 정리하게 되면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로 분리를 해주시고 0이다. 자, 이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잘 봐요.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는 x값입니다. 3의 x제곱이 아니라 x값이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의 근은 3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거 하고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한 이 자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근이다. 이걸 쌤은 자체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말하는데 용어를 붙인 거. 자체근. 형태근. 형태 자체로 만든 근이라고. 알겠어? x라는 저 알파랑 베타를 대입한 형태근이라고. 알겠지? 형태근으로 해줘야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필요해. 그러면 지수끼리 더한 게 필요한다면 두 개의 형태근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한 걸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로 본다면 두근의 곱으로 해주시면은 두근의 곱은 몇이에요? 1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 두 개를 곱한 게 1이라는 개념으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개념으로 얘가 뭐다? 0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걸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을... 구하기 좀 거시기 하죠. 이해가시죠? 자, 16번. 자, 지금 1번 보시면 밑자체, 지수 자체가 똑같죠? 맞죠? 그럼 일반적으로 니네 생각은 밑을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한다면 x가 몇이에요? 1이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 밑이 달라도 지수 자체가 특수하게 생각을 한다면 0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 알겠죠? 자, 0. 충분히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0도 정답이 돼요. 정답 두 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거하고 특수한 거 이거 두 개 다 생각을 해주자라는 게 키포인트. 알겠죠? 다음. 이번엔 밑이 똑같습니다. 지수가 똑같으면 되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 먼저 넘길게요. 자, 마이너스 2하고 3인데요. 3보다 커야 돼. 포함 안 됩니다. 그럼 3 안 되죠. 일단은 커도 안 돼. 얘도 안 되겠네. 맞지? 여기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선생님, 밑 자체가 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특수한 경우 생각하자. 그럼 x는 4. 충분히 3보다 크기 때문에 정답으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가 0이면 안 될까요? 그거 이미 했어. 니네가. 0도 어쨌든 같다라는 거니까 이미 해놓은 거라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4밖에 안 됩니다.
자, 100번.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여기서 두근은 x 값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이 x제곱 자체가 이게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 형태근을 우리가 만들면 알파, 베타를 각자 넣은 요 놈들이 이제 형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두 개를 더한 게 궁금하다? 그럼 곱한 거를 알면 되겠죠? 두근의 곱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알파, 베타는 뭐겠어요? 1이겠죠? 이렇게 정답. 알겠죠? 1번의 정답은 1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얘는 두근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일단 1은 빼야겠죠. 빼고 나서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제곱 플러스 k는 0이다 해주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두근은 알파랑 베타 같은 그런 x값들에 대한 이야기다. 한마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란 얘기다. 형태근으로 따지면은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라는 건데 그럼 얘는 곱해줘야지만 우리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즉 한마디로 2의 마이너스 5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자체적으로는 두근의 곱, 즉 형태근에 대한 두근의 곱이기 때문에 2분의 k가 되겠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2만 샥 곱해주게 되면은 k 값은 2의 마이너스 4제곱인 16분의 1이 정답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끝나게 되는 거다. 자, 1번 밑이 똑같은 상황이라서 상식적인 일반적인 상상으로는 요놈이 같다 해주시고 넘겨주고 넘겨주게 되면은 x는 2 일단은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라는 정답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 자체가 1이면 어떨까? 충분히 가능은 하겠죠. 맞죠? 그 특수한 경우도 생각하자. 그래서 정답은 1, 2 1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알죠? 특수한 경우도 생각해야 돼.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상력으로 봤을 때는 x가 마3이 되면 되는데 마7보다 크니까 충분히 정답이라고 채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1을 대입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죠. 0제곱으로서 얘도 괜찮으니까 x가 1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수한 경우도 생각하자. 자, 3번도 밑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수 자체가 똑같다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고요. 그럼 마이너스 1 아니면 3인데 1보다 큰 거는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이라는 정답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특수한 경우로 봤을 때는 밑 자체가 동시에 1이 되기 위해서는 x다가 2를 대입하면 충분히 됩니다. 1도 크니까 충분히 정답으로서 말 수 있겠죠. 정답은 2개가 되고요. 똑같아요. 지수가 같습니다. 그럼 밑이 똑같게 만들자. x는 4, 3분의 5보다 충분히 크죠? 정답이 될 수 있고요. 특수한 경우 3 넣어서 지수가 0이 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x가 3도 특수한 경우로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자, 이번에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귀찮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2의 x제곱에 3 곱하기 3의 y제곱이 13이라고 바꿔주시고 자,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y제곱이 5라고 바꿔주시고 자, 이제 변형해 주신 다음에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2를 곱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그 다음에 빼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2의 x제곱의 부분은 사라질 것이고요. 여기는 뭐 7 곱하기 3의 y제곱이 될 것이고 21이 되니까 3의 y제곱이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1이 되기 때문에 y는 지금 y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 y 같지 느낌이.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잘못 나왔어. 이거 베타라고 해주셔야 돼요. 오, 깜짝이야. 뭐 이상했어. 자, 그러면 3의 y제곱 자체가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8이 되겠고요. 4가 되겠고요.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러면은 x는 2가 되겠다. 알파는 2.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균 한 마리당이야. 한 마리당 x시간 후에는 요 정도 마리로 증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마리를 배양을 해서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다라는 개념은 뭐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냐면 한 마리당이야. 한 마리당 A의 자 3시간이니까 한 마리당 A의 세제곱 마리만큼 증가가 됐을 겁니다. 근데 몇 마리예요 그게? 10마리 정도로 시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10배지 맞지?
10배니까 그게 몇이다? 80마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마리당 A의 세제곱마리 알겠지? 그 10마리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A의 세제곱에 10배를 하면 되겠죠. 한 마리당이니까. 그러면은 A 세제곱이 8이 나오기 때문에 A가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10마리가 2560마리가 됐다. 그러면 어찌 보면 한 마리당 256마리 된 거야. 알지? 한 마리당. 그러면 2의 x제곱이 256이다 라고 해주시면은 몇 시간인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x가요. 6 정도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 64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7이 되게 되면 128이 되겠죠. 그 8이 되게 되면 256인 오늘의 주인공.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자. 왜 이렇게 많아. 요거 뺄게요. 근데 마이너스 있다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9 곱하기 x제곱 3의 y제곱이 26이다. 자, 이것도 세제곱 빼면 27, 54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야, 3분의 1이에요 이거. 자, 내는 여기다 3 곱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또 크다 야. 3을 곱하자. 그게 낫겠다. 그냥 분수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자, 3을 곱하면은 162. 자, 뺄 건데 밑에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음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럼 171 정도 되겠죠. 밑에서 빼게 되면은 한 19 정도 되겠다. 됐나요? 약간 될 것 같지 않냐? 딱 봐도? 몇이라 돼요 이거? 9 곱하기 11이니까 되겠다. 9 정도 되겠지? 그래서 9 곱하기 3의 x제곱이 1이다 라는 개념을 할 수 있겠죠. 이게 9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3의 x제곱은 9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x 자체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알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입할 때는 3의 x제곱 자체로 9분의 1을 대입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9분의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y제곱이 20보다 해줄 거니까 26이다 할 거니까 3의 y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 27이다 할 거니까 y는 3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될 거고 각자 제곱해서 더하면 4 더하기 9가 돼서 진짜 정답은 13이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A물질 보충용 영양제를 복용하면 복용 후에 1시간마다 이 1시간마다라는 말을 좀 쌤이 만들어 줄게요. 자, 1시간마다라는 개념하고 2시간마다라는 개념하고 3시간마다라는 개념하고 4시간마다라는 개념 그걸 설명할 건데 적용이 되는 거는 민만큼 적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민만큼 적용되는 거야. 자, 1시간마다죠. 자, 예를 들어서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어. 밑이 A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는 그냥 T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1시간마다는 근데 만약에 2시간마다면 2분의 T라고 하시면 되고요. 3시간마다다 3분의 T제곱 하시면 되고요. 4시간마다다 4분의 T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2시간마다 밑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T에다가 2를 넣어주면 사실상 한 번이라고 적용이 되죠. 한 번.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2분의 T를 해줘야 T에다가 2를 넣으면 딱 한 번 나오니까 2분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두 번마다 이제 한 번으로 처리가 된다면 4시간이다 마다면 사실은 몇 번이야? 2번인 거지. 그러니까 4를 넣으면은 얘가 2가 되잖아. 2. 그렇기 때문에 1시간마다면 그냥 1분의 T라고 하시면 되고 2시간마다면 2분의 T 해주시고 3시간마다면 3분의 T 해주고 4시간마다면 4분의 T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애들이 어떻게 식을 세울지 모른단 말이야. 마다 알겠죠? 뭐 3번마다 하면 3분의 T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는 좀 가벼운 문제죠. 왜냐하면 그냥 1시간마다이기 때문에 쉬워요. 1시간마다 물질량이 어떻게 줄어든대요? 반씩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1시간마다 2분의 1이라는 밑을 갖고 있는 걸로 해결이 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없다 야. 그럼 T시간 후에 체내에 잔류하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는 얘 잔류하는 양입니다. 그럼 복용한 양의 12.5%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양이 A가 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우리가 절반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 몇 퍼센트가 복용한 양에 대해서 몇 퍼센트? 100분의 12.5니까 1000분의 125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은 8분의 1가 되겠죠. 8분의 1은 2분의 1 세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요.